여러분의 골든크로스 종목을 찾아드리는 조기준의 골든크로스 시간입니다. 먼저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월의 첫째 주인데요. 오늘 시장이 좋았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우려 때문인 건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입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동 추위가 돌아오면서 이제 굉장히 두껍게 입고 가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춥다고 생각하고 두껍게 입고 갔더니 덥더라. 그렇게 춥지는 않더라고요. 막상 네.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악재였고 관세 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딥시크 관련해서의 악재를 잘 이겨냈다 생각했는데 오늘 관세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고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제가 예상했을 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25% 진짜 할까? 협상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행을 했어요. 결국에는 2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관련해서 굉장히 트럼프가 뭐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 너무 과한 거 아니냐? 10% 정도로 협상을 할 텐데라고 예상을 했는데 25% 나왔던 게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경제 관료들이 똑똑하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이제 무역 수지 관련해서 중국이 1위예요, 분명히. 근데 5천억 불, 이제 2024년 5,500불 나왔는데 캐나다와 멕시코가 거의 5천억 불,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이제 멕시코가 2위로 올라섰어요. 5천억 불대의 무역 수입국, 그러니까 수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캐나다가 4,500불. 그만큼 이제 과거에 비해서 GDP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던 이유는 중국에서의 우회 통로,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리쇼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25% 관세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독일이 과거에 보면 독일, 일본, 한국 순 뭐 이런 식으로 탑5 안에 들었는데 지금 한국이 탑7 뭐 8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0억 불 정도, 900억 불, 1,000억, 1,200불밖에 안 되고요. 일본이 1,500불, 독일이 2,000억 불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멕시코가 그 2배를 차지한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제품의 우회 통로와 더불어 많은 기업들, GM을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장이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GDP라든가 중국이랑 비교해 필적할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한국도 관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은 지금 1,000억 불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뭐 100억 불 왔다 갔다 하는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베트남에 가 있고 중국도 가 있는데 베트남이 1,000억 불 넘어가면서 한국보다 더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까지 자동차 관련까지 관세를 매길 거다.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금요일에 1조를 넘게 팔았는데 오늘은 1조 넘게 종가까지 팔 수도 있고 선물도 아까 7천억 개 7,000계약 넘게 팔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그렇게 팔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판다면 내일은 바로 반등일 거다. 아마 내일까지 나눠서 어느 시장에 하락 기세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하락 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지 않을까. 연기금이 아까 팔았다가 매수를 전환한다고 하면 더 빠르게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기존의 악재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죠? 악재가 이제 나왔던 거 예상하고 25% 그러니까 설마 할까라고 했는데 설마가 이제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있을 텐데 그게 그만큼 멕시코와 캐나다가 2, 3위로 올라온 만큼 GDP 대비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수출 금액이. 그래서 네. 수입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늘어났으니 그 금액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우회 통로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관세를 높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리슈어링을 하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펜타닐은 명분이고 그와 관련된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다 깎아 내리는 여러 가지 이제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옷장에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월 23일에 편입했던 삼연이 24% 수익 중에 있는데요. 로봇 관련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 짚어봐야 될까요? 하이젠 RNM이 뭐 1조 넘어서 뭐 1조 4, 5천억까지 갔다 1조 2천억대 거래되고 있는데
액추에이터 관련, 그러니까 로봇,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지금 6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에서 공장에 투입했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현된 올해 2025년 중반부터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이제 속속 실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감속키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로봇은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하이젠 RNM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 부류로 해서 사면이 올라가는 이유는 모션 컨트롤 시스템 제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자동차의 87%를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250ms 관련해서 초정밀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또 하나가 이제 모터, 제어, 감속키 3-in-1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천궁에 이제 수평 안정화 장치를 공급했다. 100억대 매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하이젠 RNM이 대장주로 가고 있고 그 그러니까 2부 리그 종목 중에 사면과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카이젠 RNM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텐데 아직도 이제 고가권이기 박스권 상단이긴 하지만 이건 저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 15kg, 22kg밖에 하중부 들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최대한 공장에 투입하는데 25kg 이하 물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물건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100kg 이상의 물건은 들어올리려면 유압 로봇. 그래서 KNRNS가 아이런 시스템 관련도 제가 맞지만 우리나라의 유압 관련해서 유일한 회사다. 그래서 사면 KNR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산업 이렇게 해서 액추에이터 관련한 네 종목을 살펴보신다고 하면 로봇주들이 오늘도 액추에이터 관련 아니고 이제 감속기들이 떴다가 빠지는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결국에는 액추에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관절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면과 KNR 시스템, 우리산업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로봇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앞으로 뭐 트럼프 수혜주로 나눠볼 수 있는 건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을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산업 시작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네. 아직까지 이제 매출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시장의 캐파를 차지한다면 이제 관세를 매기겠지만 이제 성장 산업이고 보스턴 다이너믹스 그러니까 대기업도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확대하고 LG도 해외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로봇 관련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상용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그 테슬라의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거의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물론 중국에서 지금 이제 2천만 원대 로봇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 공장에 사람을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싼 상황에서 여기는 최근에 보면 커피숍 또 로봇을 하고 있고 뭐 치킨을 튀기고 뭐 협동 로봇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김밥도 말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주 약간 정감이 없고 로봇이 한다고 하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건비 때문에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과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CMS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봇만 만들면 운용이 안 되거든요. 공장에서는 결국에는 그거를 어떻게 움직이고 조절을 하고 이거를 시스템화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CMS거든요. 그래서 그런 쿠팡과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SK도 투자하고 있는 CMS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 부품과 로봇 관련해서 다양한 수혜가 기대되는 사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공략해볼 섹터는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해볼 섹터로 피팅 밸브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관광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오늘 마기상어 관련해서 또 핫하잖아요. 들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마기상어 관련해서 지금 뭐 대왕고래, 마기상어, 그러니까 시추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그렇고 120억 배럴인데 50억 배럴의 마기상어, 울릉도 근처에서 이제 새로운 유정 추가 시추할 수 있는 게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12월 달에 보고가 나왔는데 뉴스화된 게 이제 어제 주말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들,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런 시추관은 이제 저가 이제 시추관이라고 된 게 아니고 유정관이라고 이제 종목의 유정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유관이 있고 유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 밸브가 있고 그래서 피팅 밸브는 송유관을 쓸 때 이제 공장에서 쓰는 게
게 송유관, 그러니까 유전, 그러니까 피팅 밸브고 실제로 시추를 하는 게 시추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품목으로는 유전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수송하는 게 송유관 이렇게 품목을 강관 업체가 제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좋을 텐데 트럼프가 에너지 행정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석유, 시추, 가스를 시추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명령을 했다라는 거는 그와 관련된 매출은 계속 나올 것 같다. 과거에도 그런 유전관 관련해서 관세를 매기려다가 관련해서 쿼터로 이제 제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에너지 행정명령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동양관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스틸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승인이 된 그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세 회사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에너지 행정명령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피팅 밸브 오늘의 공략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골든크로스를 보여주게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틸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10% 넘게 올라줬다가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 종목 꼽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넥스틸이 지금 현재 올랐다가 이제 아침에 장이 이제 약해하면서 밀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틸을 꼽았던 이유는 여기가 실제적으로 송유관 매출이 46%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유전관, 그러니까 정확히 관하면 똑같은 관인데 실제로 바다 시추라고 땅 속에다가 이제 시추를 하는 관을 유전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송유관이 24% 매출, 그러니까 50%의 매출이 유전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반관이 26%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미국에서 석유협회에서 API에서 승인된 유전관,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수출하려면 석유협회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승인이 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대미 수출이 24%, 그다음에 송유관이 18%, 일반관이 19% 그래서 50% 이상, 60~70%를 미국에다 수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울릉분지에서 지금 현재 뭐 6억 배럴 그래서 50억 배럴까지 이제 석유가스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그와 관련 추가 시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전관은 가스관부터 시작해서 원유 굴착할 수 있을 때 채취할 때 쓰이는 게 이제 유전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주주 지분이 61% 정도 됩니다. 62%에다가 외국인이 3% 정도 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 2,4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22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1,300억, 그 다음에 2023년에 1,200억, 그러니까 1,000억 넘게 나왔습니다. 거의 영업 시총의 50% 이상이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물론 2024년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5,800억 정도의 매출에다가 한 7,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1,000억대를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액트지가 대한거래 관련해서 140억 배럴, 그 다음에 울릉분지에서 50억 배럴 추가 수출 계속 시추가 계속 될 거다. 우리나라에 시추가 될 거고 미국에서도 추가 시추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은 다시 2022년, 2023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거의 9%대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에 이제 12,000원까지 갔다가 조정 거치면서 올랐다가 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스캘핑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셔서 다시 한번 11,500원 계속적으로 실적, 4분기 실적까지 나올 거고 배당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1분기 수주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대신 테마주이기 때문에 짧고 실적주이긴 하지만은 또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500원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전관과 석유관 관련해서 강관제도 기업인 넥스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장 끝나고도 메이저님과 함께 시장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뭐 거의 2,000 종목, 2,200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 알려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